복만대. 김성수의 영화 본가. 매주 목요일은 영화 얘기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영화 본가.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복만대 영화감독 김성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수 평론가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한 거죠? 예, 네, 30초 뒤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의 묘미가 막 쏟아지는군요. 예. 네. 오늘 잘하면 한 편만 하고 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 쭉 이렇게. 저 위에 CCTV 보이죠? 아, 예. 어제부터 새로 시작한 건가요? 예, 보이는 라디오. 아, 네.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얼굴보다는 정수리가. 네. 거의 뭐 CCTV적 느낌으로 지금 세팅이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상당히 불만이 낸 글입니다. 그래요. 네. 저거 좀 더 내려서 아이 레벨로 좀 맞춰줘야 되는데. 난해하네요. 지금 뭐 시범이니까요. 나가면서 조금 코치를 해주시고 나가주세요. 네. 네, 오셨습니까? 늦게 와가지고 하고 지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가 나가고 있으니까 복만대 또 김성수 얼굴 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로 오시고요. 유튜브에 자카주 해피님께서 복만대 감독 19금으로 생겼어요. 못 보셨나요? 눈빛이 이렇게. 아, 그래요? 19금으로 생겼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줄 텐데요. 각각 한 편씩. 당연히 청취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 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보내드립니다. 총 6장이 나가는 거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미션은 복만대로 삼행시 갑시다. 그래서 세 분 추첨하겠습니다. 괜찮죠? 막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 분밖에 안 돼요. 네. 제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김성수는 다음 주에 가고. 네. 뭐 불만입니까? 아닙니다. 뭐 진행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진행자가 네. 최고죠. 뭐. 네, 알겠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안 불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불편해도 진행자가 최고예요. 네. 자, 복만대 감독의 추천 영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은, 오늘 좀 떼어주셨는데, 19금 영화 한 편 들고 왔습니다. 19금. 네. 2005년도작이고요. 혹시, 두 분은 테니스나 탁구를 좋아하시는지? 저 탁구 좋아하죠. 잘하십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네. 그 실력이 지금까지 유지가 돼가지고 별로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요즘엔. 예. 뭐 공으로 하는 건 웬만하면 그렇죠. 못한다는 테니스도 소리는 안 듣습니다. 예. 테니스도 웬만큼 치고 기록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동영 작가하고 치면 제가 이기지 않을까. 뭐 기록지로 뭐 운동합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 기록지에서 걸리더라고요. 발리 플레이 같은 거 하면. 영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테니스나 탁구에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승부 결정을 하는 한 점 매치 포인트죠. 매치 포인트. 예. 네. 바로 우디 알렌 감독의 2005년도작 매치 포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원래는 조너선 리스 메이어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친구인데 저랑은 좀 닮진 않았지만 어쨌든 매력적인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스칼렛 요한슨이 아주 매력적인 여성으로 판무적 느낌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원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근자에 다시 느꼈어요. 예. 물론 이제 영히어로 영화에서만 곧장 보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가 정말 스칼렛 요한슨이 정점에 있었던 분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정점에서 내려가고 있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운이라고 하는 것 글쎄요 뭐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예. 운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열심히 믿고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럭키가이라고도 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바로 운으로 시작해서 운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뭐 인생의 대부분은 운이 결정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실력은 물론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도 무슨 어떤
올림픽 게임이라든지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운이 좀 따라줬다. 이런 따라줘야죠. 해설자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도 운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맞아요. 그쵸? 네. 저도 굉장히 그렇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저도. 이동영 저도 너무 운이 좋죠. 네. 어쨌든 우리 세 명이 운이 좋긴 한데 이 영화는 결코 운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놓고 보면 자 평온하게 시작되는 이 영화에 테니스 선수 출신인 크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좀 가난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나 그 바깥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류사회 부유층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때에 아이고 이 톰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나타나서 야 너 나랑 그 테니스 좀 치고 내가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테니까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우연찮게 정말 운이 좋았죠 케이스가 그래서 바로 부유층에 살짝 발을 한 발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페라를 보러 가는데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오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톰의 여동생이 나 당신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사인을 보내게 되고 결국 그래서 둘은 사랑이 시작이 되죠. 그게 스칼렛 요한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빰빠타를 그랬는데. 네. 미안해요.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네. 그러면서 테니스로 시작했던 그 톰과의 인연이 다시 이제 탁구로 톰의 여자친구인 노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 이 노라가 바로 이제 스칼렛 그렇죠. 요한슨인데 이 많이 놀아본 이름인지 그래서 노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노라와 한눈에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하. 근데 묘한 긴장감 속에 아마 영화적 기운으로 봤을 때는 저도 노라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크리스는 이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가고픈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감히 선택한다? 그럴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내가 또 톰, 내 친구의 여동생을 또 만나고 있으니 그러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워낙 재력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 확장을 하고 나름은 이사 정도급 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영화가 재미없는데 갑자기 노라가 톰과 헤어지게 됩니다. 기회는 이때 아닌가? 나는 비록 결혼했지만 노라를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노라를 찾기 시작하는데 찾기는 쉽지 않죠. 왜? 노라는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랬다가 잊어먹고 있는데 노라가 다시 어느 날 영국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는 이때다. 놓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서서히 접근하게 되고 그랬다가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빗속에서 둘이 서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가면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요. 그렇죠? 요 장면이 굉장히 저도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디 앨런은 더 가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더 갔겠지만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왜냐하면 사실은 에로틱 영화가 더 가버리잖아요. 앞에 이야기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다 보면 영화의 수준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영화는 적당한 선에서 끊어줍니다. 거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이 감정이 그대로 더 폭발을 하는 순간 이들은 끊임없는 행보를 하게 되는 거죠. 비밀과 비밀. 그리고 처음에 욕망이 나중에 점점 어쩔 수 없이 식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아이를 뭐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굉장히 많은 아이를 뭐 갖고 싶고 사랑하니까 한 3명 4명도 낳고 싶다 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바람이 핀 그 여성에게서 로라에게서 아이가 덜컥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되겠죠. 점점 조여오는 압박감이 있고 해서 결국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평소에 강도가 들었던 이 집에 내가 대신 강도 역할을 해주겠어.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살해를 하게 되고 결국 운빨이죠. 결국 잡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요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든 걸 버리려고 했던 이 주인공이 반지를 빼서 집어 던졌는데 강물에 그러니까 자기 반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훔친 반지였는데 그 반지가 우연찮게 다른 정말 그 마약상 강도에게 갖고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벌을 안 받고 죄와 벌 중에 그냥 죄만 간직하고 벌은 스스로 주변인 우리 관객들이 주게 되는 그냥 그런 완전 영화인 범죄가 거죠.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완전 범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크리스 입장은 우선 억색의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영화가 그렇게 끝납니다. 예. 그러나 두고두고 벌을 받겠죠. 예. 근데 그거를 운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우디 알렌이 살아온 수많은 스캔들과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우디 알렌은 역시 좀 닮아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우디 알렌은 요즘엔 특히나 더 이 형법상의 이 벌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정말 인간들에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 스스로 죄를 좀 많이 짓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문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죠. 맞아요. 네. 우디 알렌이 이 영화 제목을 왜 매치 포인트라 했을까요? 결국 운에 맡기는 건데 네트 하나를 통해서 넘나드는 그 구조가 결국 그 네트에 맞고 상대방 진영에 떨어지느냐 그럴 수도 아니면 있고 내 안에 아웃될 수도 있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범죄 영화, 미스테리나 혹은 스릴러 영화에서 크라임 영화들이 벌을 응징해 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거는 그 차원의 느낌이 또 아니니까 아마 보는 내내 좀 재미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긴장감도 있겠네요, 당연히. 많이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본 감독님이 얘기해줬던 나 같았으면은 쭉 갔다. 우디 알렌이가 멈췄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나무이님께서 그 타임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몇 분 몇 초에 나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장면만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그 장면만 보면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영화는 서사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서부터 쭉 관통해 와야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더 굉장히 야하게 느껴지는 거죠. 비가 옵니다. 예. 네. 자, 댓글, 샵 0945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복 만들어 삼행시 지어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0901님, 운 좀 띄워주시죠. 봉수가! 만나자! 대리 안 부른다, 오늘!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대리 안 부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참 중의적이네요.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요즘 대리기사님 힘듭니다. 많이 좀 불러주세요. 운전은 안 되지만 대리기사님 많이 불러주세요. 001님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주소라든가 성함이라든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뭐 더 센 거 없나요? 지금 제가 너무 센 게 많아가지고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차박 방송이라서 지금 못하겠습니다. 위험합니까? 예,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하네요. 예, 많이 위험합니다. 94.5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예. 그 나머지 또 넉 장은 뒤로 가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봉 감독님이 이 영화를 추천작으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결승 지점이 있을까? 결승점이 있을까? 과연 가는 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때로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뭐 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네. 우리 김평론가님도 이 영화 보셨죠? 아니 이 영화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꼼꼼히 보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결혼한 사람은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흘려가면서 봐가지고 결혼 두 번 하신 분은 또 어떻게? 결혼 2번 하신 분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까? 네네. 안 봐도 된답니다. 한 번 하신 분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스칼렛 요한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쪽을 선택할 것처럼 갔거든요. 그런데 돌연 반전을 해버려가지고 되게 이거 뭐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요 영화하고 비슷한 영화가 치명적인 유혹 덧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치명적 유혹처럼 괴롭히질 않잖아요. 노라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괴롭다. 그 정도가. 그렇죠. 네. 그냥 사랑이 식었다 그런 저는 거지. 말랑말랑한 젤리 정도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안에서. 근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쓴맛만 나는 이게 나는 사랑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영화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치명적인 유혹 덧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복만대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봤습니다. 네, 그 영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카피한 건 아닙니다. 오마주 없었습니다. 저는 그 더시라는 영화를 보고 네. 그 복만대가 만들었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봤거든요. 엄청나죠? 뭐 그렇습니다. 훌륭합디다. 결혼한 사람만이 아는 영화입니다. 네. 자, 다시 갈 땐 꼭 사랑을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영화로 가기 전에 네. 이번에는 저 복만대 감독이 하나 골라주세요. 제가 후보를 몇 개 던지겠습니다. 네. 머리가 안 보이는데. 봉!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예. 봉 오빠, 만! 우리 잠시만요. 네, 아직. 봉 오빠 우리 만나서 이 작가님과 함께 네. 대창구이에 소주 한잔 해요. 어디서요? 이런 게 하나. 왕십리 갑니까? 왕십리? 2778님 하나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2453님. 봉! 복만대 감독의 영화를 만만하게 보는 이들은 그의 영화를 대충 봤던 사람들. 이야, 요거 좋다. 요거 합니까? 요분한테 2453님. 제가 10,000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요? 아니, 만원 어떻게 드려, 지금. 아니, 상품권 드릴 때 같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되네. 네. 진짜 현금 10,000원을 넣어서. 현금 10,000원을 드려서 제가 돈에다 사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불법이니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요. 2453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영화 가봅시다. 어떤 영화입니까? 말모이. 요거는 아직 개봉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개봉은 어제 했고요. 어제.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몸이 힘들었는데도 봐야 된다. 이거는 꼭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보고 왔죠. 온 가족이 가서. 근데 평론가님 안 보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개봉 영화를 이제 선택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압박이 와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중에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평론가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김성수 평론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모이는 특히나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제가 유해진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유해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이 아예 처음서부터 염두에 두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염두에 둔 정도가 아니라 유해진을 놓고 썼어요. 시나리오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앞에 써놨어요. 저는 메모지에다가 배우 이름을 딱 써놓고 해야. 저 김성수? 뭐 그런 뭐 어쨌든 인물을 써놓으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대사도 좀 그 스타일로 나오게 되고. 거의 그 유해진을 놓고 그 김판수라고 하는 인물을 창조한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보면서 참 여러모로 우리 그 한국 영화계에 이 배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동안 코믹 연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코믹만 했었죠. 사실은. 조금 진지한 것도 있었죠. 진지해봤자 왕의 남자 정도고 사실은 대부분 코믹인데 이번에 말모이에서는 그 코믹이 겹겹이 막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감동으로 밀려오는데 다분히 심파적이에요. 다분히 심파적인데도 충분히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 말모이는 이제 말에게 주는 뭐 모이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소모이 나오고 개모이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너무 이렇게 또 본인 하면서도 뜨끔했죠. 그렇죠. 창피하다. 우리 말을 모으는 그런 작업이다. 그래서 말모이. 조선어 큰 사전을 만든 사람들, 조선어학회 사람들 얘기인데 이 엄윤아 감독이 택시 운전사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 몇 가지의 에피소드나 뭐 혹은 모티브를 가지고 그럴듯한 스토리를 짜는데 탁월한 솜씨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럼 엄윤아 감독은 이게 첫 번째 작품입니까? 입봉작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거 다른 말로 고치면 데뷔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데뷔나 뭐 죄송합니다. 말모이를 얘기하면서 내가 말모이를 얘기하면서 일본어를 하면 됩니까? 방송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해진 씨가 그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으니까 유머를 날려가지고 거기서는 입봉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유머를 막 날리는데 어쨌든 그 이 엄윤아 감독이 이 스토리를 갖다 만든 것은 이제 1942년에 조선 어학회 사건이 있어서 33명이 구속이 됐고 그중에 고문을 당해서 2명이 죽었다. 이 내용과 이제 원고를 그때 당시에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우체국 창고에서
발견해서 그 조선어 큰 사전을 만들 수 있었다. 47년에. 요걸 놓고 스토리를 나머지는 다 그냥 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런 이야기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스토리가 소위 말하는 국뽕 영화라고 있잖아요. 예. 예. 뭐 국뽕이에요. 국뽕입니까? 예, 예. 국뽕이에요. 그러면 영웅이 등장해야 되는데. 유해진 씨가 영웅으로 등장하고. 예. 근데 제가 이 택시 운전사와 말모이에서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있더라. 예. 그거는 우리 민초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구차하게 또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서 구질구질한 일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네. 실제로는 네. 우리 민족 혹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더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윤아 감독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요. 택시 운전사보다 훨씬 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당시에 민초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를 유해진 씨를 통해서 보여줘요. 까막 눈에다가 뭐 먹고 살 게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든지 닥친 대로 하다 보니까 범죄도 저지르고 뭐 그리고 어차피 그 일본 그 순사들 그리고 그 밑에서 앞잡이하는 놈들이 자기네들이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잘 잡아놓습니다. 그게 뭐 삼천교육대라든가 이런 걸로 고스란히 이어지잖아요. 그 네. 전통이. 그런 식으로 온갖 형무소를 다 다녀본 이 김판수라고 하는 인물. 그래서 아들은 참 또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딸도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소원은 이제 다시는 감옥소에 가지 마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절절하죠. 엄마는 네.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둘을 키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파파미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민초들에 대한 아주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에서 저는 참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예. 국뽕 플러스 심파다 이런 예. 댓글이 좀 많은데. 맞아요. 왜 싫어하십니까? 근데 심파? 국뽕 심파를 즐기면 안 됩니까? 그거 제가- 충분히 즐기만 해요. 제가 뭐라 예. 그랬습니까? 댓글에 예.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특히 요즘 사회를 보면 예. 일본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최근에도 갑자기 그랬고, 예. 해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네. 그냥 그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계기가 와가지고 막 거의 150m 이하로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근접 비행을 막 합니다. 그 정도로 떨어지면 거의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데 배 위를 가로질러 가면서 거의 무슨 범죄자를 수사하듯이 그렇게 비행을 해놓고 떠나가면서 면피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송신을 딱 하나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네들이 다 캠코더로 찍어놓고 그리고 그거를 따면서 마치 우리가 북한과 무슨 거래를 하다가 들켜서 자기네들한테 무슨 미사일을 쏘려고 했던 것냥 몰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보면 아 일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한 알겠습니다. 3.1절 앞두고 한번 계속 밀어볼 만한 그런 영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칙 개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변칙 개봉이 그런 건데요. 예. 이제 초반에 예매율과 스코어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수요일 날 개봉하자 이렇게 했는데 화요일부터 이렇게 한 타임씩 이렇게 유료 시사회를 여는 거죠. 슬쩍. 예.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래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해당되는 사항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수요일까지 왔는데 자꾸 이제 내려와요? 화요일까지 와. 근데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스코어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30만 명 정도가 봤다니까 초반 흥행은 뭐 괜찮지 않나. 그렇죠. 평일 스코어인데 예. 30만 명 정도를 봤으면은 뭐 괜찮은데 예. 저는 뭐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국뽕이니 뭐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 일제 당시에 우리의 우리 말들살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것 그리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말의 소중함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거. 요 정도. 예. 예. 하여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영화 감사합니다. 추천 잘해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뽑아야 되니까요. 1085님 불러주세요. 뽕!
봉고 있어도 또 봉고 싶고 탈락.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네. 대단한 남자 이동형 고맙습니다. 이분 선정되셨습니다.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 마음입니다. 1081도 선정되셨으니까 다시 이분은 저희한테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 같아. 되게 보면은 거의 예. 예, 전체주의나 이 독재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개편 안 들어갑니까? 예, 주소 다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